카이저TV의 카이저입니다. 오늘은 투자자 카일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자, 카일님. 아유, 한잔하면서 시작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제가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 공식 질문이 있어요. 카일님 뭐 아시는 분도 아시고,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잠깐만 해주시죠. 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감사 인사드리고, 저는 이제 닉네임은 투자가 카일이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전업 투자가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투자를 이제 꾸준히 해오고, 카이저 형님과도 의견을 제가 많이 좀 투자할 때 물어보죠. 카이저 형님 워낙 고수시니까 예전부터 제가 좀 많이 의지하고 좋아하는 형님이에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나오게 됐고요. 저는 회사 생활을 20년 이상 하고 있고 또 20년 이상 하면서 꾸준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왔어요. 그게 이제 제 장점이죠. 투자를 아주 열심히 막 몰입해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개인 블로그,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카일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은 그래도 좀 재미난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2, 3년 전에 책도 하나 냈죠. 월급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책도 출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제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제 소개는 이 정도. 카일님이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쪽 유튜브 세계에서는 저의 그 꿈의 숫자인 그 1만을 지금 찍고 있는 1만 훨씬 넘었다 그죠? 그래서 요번에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고정 댓글로 그 카일님의 유튜브 링크하고 책 요 링크를 달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인 소개는 잘 들었고 그 다음으로 카일님도 아까 한 20년 정도 되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부동산 투자에 입문하게 됐어요? 예.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직장 생활 하면서부터 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계기를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이유가 제가 이제 90년대 학번이란 말이에요. 큰 차이는 안 나시잖아요. 그죠? 90년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IMF가 있었어요. 97년에. 97년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고 우리 아버지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죠. 한국이 좀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고 굉장히 작은 빌라라는 데를 가서 우리 집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버지 네. 어머니 이제 IMF 들어가지고 막 연락도 갑자기 안 되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이 저를 이제 다 키웠다고 생각해서 연락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아니죠. 집에서 전 나갔죠. 우리 집이 없어졌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 집도 갔다가 이제 할머니 집, 친척 집을 전전을 했죠. 되게 가슴 아픈 얘기죠. 그죠. 그때도 뭐 저도 힘들었었고. 카일님은 얼굴 보면 전혀 이제 그런 거 없이 고생을 안 했을 거라 그러니까,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IMF 때 뭐 노가다도 하고 아유, 뭐 그러셨구나. 서빙도 많이 하고 신선합니다.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빌라 반지하 같은 데도 막 친구들 있는데 얹혀 살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내 집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죠.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부모님 집이니까 집이 중요한 줄은 몰랐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IMF 때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이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내 집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나중에 직장을 가면은 내 집부터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전 책을 원래 좀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서점 가서 막 책을 막 찾다 보니까 재테크, 투자, 부동산 이런 책이 이제 손이 가더라고요. 대학생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었고 2000년에 다들 좋아하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책이 나오고 그 책 전에도 그런 비슷한 책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시구나. 카일님 듣고 보니까 예전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힘들었던 이야기를 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도 이제 이 책을 보고 입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 책을 우연찮게 2002년도에 봤는데 그때 이 책을 보고 저도 감명 깊게 느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렇다면 그 카일님이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잘한 투자하고 좀 안 된 투자? 이거 기억나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하나씩만. 그 가장 잘한 투자를 이제 가끔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많이. 네. 예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투자는 많이 했어요. 근데 네. 가장 잘한 투자는 제 생각에 그거 같아요. 그냥 첫 집을 빨리 산 거. 첫 집을 산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드머니나 네. 아니면 정신적 안정을 취했다. 예, 돈도 그런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단 말이에요. IT 버블이. 그래서 2000년에 이제 군대 제대해서 대학 졸업하기 전이죠. 네. 2000년에 취직을 했어요. 음. 취직을 하고 대학생 때 월급 같은 거, 그전에도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월급을 모아서 한 1000만 원인가? 그거가 있었어요. 네, 네. 한 1000만 원 정도. 2000년에.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집을 사려고 지금 얘기하면 임장이죠. 엄청나게 회사 끝나면은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어디에 내 집을 살 수 있을까? 아하. 빌라부터 해서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돌아다니고 그 당시에 제가 회사가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에 가기 이제 좀 좋은 데를 찾다 보니까 서울은 너무 이제 비싸 보이고 부천을 갔어요. 네, 제가 부천에 연고가 없어요. 음. 그냥 1호선 따라서 한번 가본 거예요. 네. 1호선 쪽이 좀 싸가지고. 그래서 부천에서 한 15분 걸어가니까 역곡, 뭐 계안동 뭐 이런 데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가격이 그 당시 5천만 원이었어요. 아하. 5천만 원이고 내가 가진 돈 1,000만 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전세가 한 4천만 원 들어가 4천만 있었어요. 원. 근데 살 수가 있잖아. 그렇죠. 전세를 끼고 예, 예. 그 당시에 샀죠. 그게 2000년 말, 그래서 등기는 아마 2001년도 초. 그 정도 쳤을 거예요. 2001년도에. 그게 첫 집 마련인데 아하.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은 그 첫 집 마련을 빨리 한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잘한 투자 같아요. 그거를 3으로 해서 20대 때죠. 부동산 아저씨들하고 그렇게 실랭이를 하고 그리고 뭐 가격 내고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대출도 그 다음에 그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그 할아버지도 안 나가신다 그러더라고. 아. 또 그 당시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것도 제가 써가지고 보내보고 대박. 나갔더라. 첫집에 내용 증명. 예. 그리고 이제 그분 나가시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제 돈 1,000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분 나가시고 대출 4천 받아서 입주했어요. 그 다음에 아. 그 집에 아, 입주를 했다. 입주했어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입주하기 전에 너무 오래된 집이니까 인테리어도 인테리어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당시에 제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그때는 정말 살기 위해서 한 건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엄청난 경험이고 엄청난 공부였구나. 되게 좋은 공부였다. 그게 이제 생각을 큰 자산이 해요. 되었구나. 네, 지금도 그 집을 봐요. 음. 그 집 시세를 봐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그 집을 5천에 사서 얼마에 팔았더라? 한 뭐 7천인가 8천인가 뭐 그 정도 팔았어요. 아직 재건축 안 됐나요, 그건? 안 됐어요. 그거를 왠지 한 사람 3억 갈 것 같은데. 맞죠? 막 그것도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에요. 버틸 수 있으면. 근데 또 그 돈으로 또 다른 거 좋은 걸 하셨을 거니까. 네, 그죠, 그죠. 예. 근데 시간 지나서 보면은 다 올라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맞아요. 그 당시 5천만 원짜리 집이 제가 이제 조금 남겨서 팔면서 사는 사람 이거 왜 살까? 되게 그런 생각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참 지났잖아요. 한 20년 넘게 지난 거지. 20년.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집이 지금 한 4배 이상, 4배, 5배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싸죠, 사실. 예. 그죠? 그게 제일 잘한 투자.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자산 증식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동산의 경험을 이제 한 사이클 어떻게 보면 돌려본 거잖아요, 그죠? 그게 또 컸던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힘들었던 투자. 힘들었던 투자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가장 생각나는 게 경매를 내가 너무 열심히 했어. 경매를 예. 경매를 했나요? 나는 이상하게 경매를 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카이저 형님에 비하면은 정말 안 한 거지. 그냥 경매 이야기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 했어. 하셨구나. 경매를 제가 나중에 우리가 뭐 커뮤니티에서 만났잖아요. 북극성 커뮤니티에서 만났잖아요. 그 전에도 저는 경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01년도에 첫 집을 사고 그 당시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것만 산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뭘 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경매 학원을 갔어요. 영등포에. 2000년대 초반에. 네. 서브프라임 2008년도 오기 전에. 그래서 그때 제가 밀리올의 상가를 낙찰받죠. 밀리올의 상가, 네. 동대문. 네. 네. 그리고 토지도 낙찰받죠. 뭐 이런 이제 경매를 좀 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제가 회사 다니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영등포에 가면 이제 경매 학원들이 있는데 학원도 아니야. 그냥 경매 컨설팅에서 컨설팅. 거기에 이제 돈을 맡기면은 그 사람들이 가서 낙찰 받아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좀 사기가 있어요. 낙찰을 너무 쉽게 받았어. 그렇죠. 왜 쉽게 받았을까? 아니, 뭐, 우리 2등이랑 차이가 없어. 원래 뭐 유명하잖아요. 1등하고 네. 2등하고 같은 한 통속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밀리올의 상가를 낙찰을 받았는데 굉장히 싸게 받았죠. 550만 원인가? 그러니까 요즘도 상당히 싼 것 같은데. 그게 한 번씩 넣어놓은 거. 분양가가 이게 사람들이 말하면 안 믿을지도 몰라. 근데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맞아. 분양가가 1억 얼마짜리였는데 그거를
뭐 계속 유찰돼가지고 내가 500은 아니고 700에 샀나? 하여튼 낙찰을 한 1000만 원 언더의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낙찰 받는 순간 제가 이제 고통의 시작이 된 거야. 관리비 좀 많이 있었잖아요. 관리비가 꽤 되죠. 뭐 몇 천만 원 단위로 미납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리비를 이제 깎기 위해서 내가 이제 관리단에 가서 협상을 하는데 그때 저 굉장히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착하잖아요. 그런 거 좀 힘들어. 이게 그 협의하기가. 그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렇지. 덩치 크신 분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별일도 아니야. 아니. 왜냐면 이 물건이 너무 작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마음고생을 좀 했죠. 그리고 내가 그걸 1000만 원 언더에 낙찰 받았다 그래도 세입자가 안 들어오고 팔리지도 않아. 지금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데 공실 놔두면 안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 일에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제일 오히려 나중에 이제 큰 빌딩 막 몇십억짜리 이런 거보다 그 몇백만 원짜리 그 상가가 밀리오의 상가가 제 좀 제일 힘들었던 투자였던 것 같아요. 결국엔 팔았어요, 그걸? 결국엔 팔았죠. 축하드립니다. 아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제 얘기를 쭉 듣더니 이 내용을 사야겠다. 다 아는 어떤 투자하시는 형님이 제가 불쌍했는지 그냥 가져가셨어. 대박. 근데 인복이 있네. 그건 이제 뭐 제가 너무 싸게 샀으니까 관리비는 제가 다 냈어요. 그래서 제가 산 금액에서 조금 더해서 가져갔는데 뭐 손해 좀 봤죠 뭐. 근데 큰 손해는 아니야 또 워낙 싸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분이 되게 홀가분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걸 털어버리고 나서 그래서 제가 돈도 상가를 이것도 굉장히 큰 그 공부가 된 거예요. 상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상가는 이 밑에 그 밑에 받쳐주는 가격이 없어요. 그냥 끝모르게 추락하는 거야. 이거 뭐 10억에 분양받아도 뭐 몇백만 원 상가도 나올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냥 이 상권이 붕괴가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하방 경직성이라 그러나 하여튼 밑에서 그 받쳐주는 그게 가격이 없어요. 상가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신규 상가 분양 이런 거잖아요. 그 정도로 악명이 높은. 네. 어쨌든 틀었으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상가도 제가 그다음에 또 안 한다면서요? 근데. 아니 근데 투자하니까 상가를 또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상가 투자하면은 좀 골치가 많이 아파. 그래서 차라리 주거용 부동산 사고 네. 역전세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거는 큰 고민 아니에요. 그 상가의 그 스트레스보다. 네, 상업용 부동산의 스트레스보다 주거용 부동산의 스트레스는 훨씬 적죠. 훨씬 적다. 제가 이 상가에 대한 그게 아직까지 그걸 못 느껴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왠지 되게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듭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